네, 안녕하세요. 13주차, 진로 설계 및 실천 인성 두 번째 영상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이제 14주차에 듣고 계실 것 같은데, 우리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의 진로 의사결정 유형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검사를 아마 하셨을 텐데, 여기 A 유형인지, B 유형인지, C 유형인지 검사했고, 이 내용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오늘 13주차 과제 제출하실 때 이 유형을 적고 내가 어떤 부분을 개선하면 좋을지 이거를 적어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과제를 내고 보니까 지난 시간에 이 과제를 내는 게 더 연결이 됐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들지만 요거를 한번 해보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13주차 과제로는 요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합리적 두 번째 영상에서는 합리적 의사결정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왜 우리가 해야 되는가? 진로 의사결정을 좀 그냥 적당하게 뭐 그냥 나 다른 사람이 넌 이게 어울려 이런 진로를 한번 해보면 하는 게 좋지 않겠어? 이런 식으로 조언을 했을 때 그거를 별로 고민하지 않고 따르면 왜 안 되는 걸까?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진로 결정이라는 거는 일생을 통해서 성취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과업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 진로 결정이 이렇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하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진로 결정에 대해서 그냥 남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 하는 게 제일 좋아. 공무원 한다거나, 선생님을 한다거나, 연봉을 많이 주는 회사에 간다거나, 자격증을 따서 어떤 전문직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냥 남들이 좋다고 하는 안정성이 있거나, 보수가 많거나, 이런 거가 제일 좋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너가 왜 그렇게 꼭 너가 좋아하는 일을 진로로 하려고 하냐. 그거는 별로, 전망도 밝지 않은데,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된다고 굳이 너는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겠다고 이렇게, 불안정한 진로를 결정을 하냐. 뭐 이런 식의 얘기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많은 대학생들하고 진로 상담을 해보았을 때 대학생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꼭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일을 제가 그런 저의 적성을 굳이 고려해서 진로를 정해야 할까요? 이렇게 되묻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이 지금은 뭐 학교를 다니고 학교 수업을 듣고 과제를 하고 이런 게 주요 이제 일상이겠지만 사실 그 시간이 나중에 직장 생활을 할 때보다는 여러분 삶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적을 거예요. 왜냐면 직장 생활을 하면 모든 직장이 그런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 대부분 아침 9시에 출근을 해서 저녁 6시에 퇴근을 하죠. 그럼 하루에 거의 점심시간 포함해서 9시간을 거기 회사에서 보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는 시간을 뭐 8시간 빼면 하루는 16시간이 남는데 거의 절반 이상을 하루의 절반 이상을 회사나 직업을 통해서 시간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뭔가 내가 흥미롭거나 내 적성에 잘 맞지 않은 걸 하루 종일 하루의 절반을 한다고 생각해 봐요. 이 나머지 몇 시간이에요. 잠 8시간 자고 그리고 나머지 7시간이라고 했을 때 뭐 출퇴근하는 시간 2시간 왕복 2시간 빼면 사실 내 자유시간 5시간 남아요. 근데 뭐 출근 준비하는 시간도 있을 거고 저녁 먹는 시간, 아침 먹는 시간 빼면 거의 하루의 대부분을 휴식 잠깐 하는 거 말고는 이 진로와 관련돼서 우리가 매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20대 뭐 한 뭐 25살? 이 정도? 뭐 더 일찍 취업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요새는 언제까지 예를 들면 60세까지 내가 좋아하는 일 그리고 내 적성에 잘 맞는 일을 이 35년의 시간 동안 거의 매일
주말 빼고 매진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 내가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흥미도 없고 별로 내 적성이랑 맞는 것 같지도 않은데 거의 이 35년의 시간 동안 매일매일 그걸 잘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는 사실은 너무 힘든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좀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진지하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에 대한 적성이나 나의 흥미에 대해서 잘 모른 채로, 그러니까 내가 뭐를 잘하고 뭐를 좋아하는지 감이 안 오는 상태에서 또 그 직업이 어떤 직업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는 채로 그리고 미래의 직업 세계가 어떻게 변할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 없이 이런 게 없이 바깥에서 야 이게 좋대 야 공무원이 최고야 공무원 공부해 라던가 이런 압력 이런 거에 의해서 자기랑 잘 안 맞는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선택을 해야 돼요. 나는 다른 사람이 권유하는 진로를 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루하루 오늘 하루 참 재미있었어. 오늘 하루 행복했어. 오늘 하루 되게 보람찼어. 이런 느낌을 느낄 수 있는 나에게 잘 적합한 그런 진로를 정할 것인가. 이거는 여러분이 잘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나는 하루하루 좀 더 나에게 적합한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진로를 정하겠어 라고 하면 거기서 우리가 필요한 건 합리적인 진로 의사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기술을 높이는 게 필요한 거예요. 합리적 진로 의사결정에 대해서 조금 얘기할 건데 이거에도 단점과 장점이 있어요. 합리적 의사결정은 다 좋은 거 아닌가요? 하지만 약간 힘든 점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합리적으로 의사를 결정하려면 일단 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이번 학기에 여러분하고 저랑 같이 자기에 대해서 탐색하는 활동을 여러 가지 했어요. 제가 이제 직접 만나서는 못했지만 과제를 내드릴 때 여러분의 흥미는 무엇인지, 여러분의 적성은 무엇인지, 여러분의 성격은 어떤 유형인지, 여러분의 진로 의사결정 유형은 무엇인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과제를 하면서 자기에 대해서 탐색하시도록 그렇게 했었죠. 이 진로라는 건 일단 자기에 대한 이제 셀프라고 하죠. 셀프에 대해서 잘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과제를 내드렸던 거고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직업에 대한 정보 이거를 아는 게 두 가지를 다 잘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직업에 대한 것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과제를 내드렸었어요. 워크넷이나 여러 그런 인터넷 서치를 통해서 내가 관심 있는 직업에 대해서 막연하게 아는 게 아니라 좀 더 구체적인 정보들을 찾아보고 그게 내가 찾아놓은 나의 정보와 이 직업의 정보가 매칭이 잘 되는지 요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라고 두 가지에 대해서 여러 차례 제가 과제를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직업에 대한 정보라는 것도 제가 이전 강의에서 말씀드렸을 수도 있지만 이거가 이제 TV에서 보이는 어떤 멋있는 모습 예를 들면 셰프라는 직업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전보다. 왜냐면 이제 요새 워낙 그 요리나 이런 거 관련한 프로그램이 많다 보니까 사실 저는 요리를 진짜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이랬던 저도 그런 요리 관련 프로그램을 보니까 요리를 하고 싶고 그 실제 요리를 해보고 그러면서 즐거움을 느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셰프라는 걸 자기의 직업으로 생각을 하기도 하죠. 근데 셰프라는 직업이 겉에서 봤을 때는 너무 멋있고 되게 막 재밌을 것 같고 이런데 실제로는 그 이면에는 스스로를 엄청 단련해야 되는 일이에요. 뭐 칼질을 잘하는 방법부터 재료에 대한 노하우며 공부할 게 엄청 많고 그리고 또 이 셰프는 물론 주방 안에만 있을 수도 있지만 홀에 나가서 사람들이랑 소통을 해야 될 수 있고 고객을 잘 응대해야 되는 그런 측면도 있어요. 그럼 그것도 또 연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직업에 대해서 표면적인 모습만 봤을 때는 그 사람, 그 직업을 할 때 내가
극복해야 되는 어려움은 무엇인지 이런 걸 잘 모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직업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를 할 때는 장점이나 멋진 면이나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 직업의 힘든 점, 내가 이 직업을 하면 하루 종일 어떤 하루를 보내게 되는가. 어, 셰프가 멋있게 그 뭐지 주방에서 막 지시를 하면서 너 뭐 해, 너 뭐 해 이러면서 지휘하고 이거는 거의 뭐 셰프를 하고 10년 후 정도일 거고 초반에 10년은 본인이 매일 뭐 새벽에 시장에 가서 재료를 사와야 될 수도 있고 재료를 손질하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힘든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미리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 힘든 부분을 알고도 이 직업을 선택하고 싶다. 그러면 진짜 그거는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잘 꼼꼼히 구체적으로 탐색을 하려면 어떻겠어요? 시간이 많이 들고 노력도 많이 해야 되겠죠.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어떤 직업을 진로를 정하기 전에 그쪽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인턴을 하거나 이런 걸 통해서 이 직업에 대해서 실제로 체험을 해보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그럼 너무 좋긴 하겠죠. 저도 사실 선생님이 저의 오래전부터의 꿈이었는데 제가 이제 학부 때는 교생을 못했고 대학원 과정에서 상담 전공이라서 어, 교직 과정, 선생님 되는 교직 과정을 이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진짜 예전부터의 꿈이었는데 대학원 거의 졸업할 때쯤에 교생 실습을 나갔어요. 근데 교생 실습을 나가서 실제 선생님들의 삶을 보니까 와, 이거 너무 힘든 거예요. 아이들이 쉬는 시간에 계속 끊임없이 찾아오고 또 사실 중학생들 교생을 나갔더니 통제하는 것도 만만치가 않고 그래서 그때 아, 내가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잘 모르고 동경을 했구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런 식으로 내가 체험을 해보면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그 부분을 잘 유념하셨으면 좋겠고요. 하지만 이 합리적 의사결정의 장점은 결정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장점으로 여러분이 느낄지 단점으로 여러분이 느낄지 모르겠는 게 책임을 내가 진다는 게 어떤 분들한테는 부담스럽고 좀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만약에 뭐 남이 나한테 이렇게 해라라고 해서 그걸 따르면 그 사람 책임이잖아요. 만약에 아빠가 나한테 너는 지금 전공이랑 상관없이 그냥 공무원 시험 준비해서 공무원을 해라 라고 했는데 그래서 내가 그냥 그 말에 따라서 공무원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시험에 합격을 해서 공무원이 됐어. 근데 나의 성격이랑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그 책임을 내가 져야 될까요? 아빠가 져야 될까요? 아빠가 하라는 대로 했으니까 나는 아빠가 이걸 책임지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사실 이미 그 인생의 선택은 자기 책임이에요. 누가 해도. 그러니까 남이 시키는 진로를 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내 삶을 책임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합리적 진로 결정을 하든 별로 합리적이지 않은 진로 결정을 하든 책임은 내가 지는 거예요. 근데 남이 하라는 대로 해서 내가 책임을 지는 거는 억울할 수 있지만 내가 선택을 하는 거에 대해서 책임은 내가 질 수 있죠. 그리고 만약에 나에게 잘 부합하는 그런 의사결정을 했다면 그 책임도 그렇게 크지 않겠죠. 네. 왜냐면 나랑 잘 맞으니까. 그래서 이 합리적 의사결정도 장단점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는 어떤 연습을 같이 해볼 거예요. 이거는 과제로 내드리진 않을 건데 여러분이 그 교재에 보면 교재에 몇 페이지죠? 교재에 116페이지, 116페이지 보면 이 다 제가 여기다 해놓은 게 다 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칸에다가 여러분이 그냥 지금 같이 써보면서 여러분들도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걸 연습해보는 것도 중요하니까. 그러면 여기 보면 몇 단계로 되어 있어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4단계가 포함되어 있죠. 1단계 목표 설정, 2단계 현실 점검, 3단계 대안 탐색, 4단계 실행 계획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목표 설정 보면 그 교재의 예시에는
결정 목표가 복부 다이어트를 위해서 어떤 운동을 할지 결정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도 각자의 목표를 한번 설정해 보시겠어요? 내가 원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그걸 여기다 적으셨으면 제 거를 한번 또 해볼게요. 저는 영어 회화 공부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활용할지를 결정하는 게 저의 목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공부를 지금까지 사실 우리나라는 영어 공부를 계속 시키니까 안 한 건 아닌데 영어 회화가 여전히 저에게는 어렵고 외국인 만나면 긴장되고 그래서 좀 더 향상을 하고 싶은데 영어 회화 공부를 지금까지 여러 방법, 학원도 가보고 전화 영어도 해봤는데 그렇게 느는 것 같지가 않아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일지 생각해서 결정을 해보고 싶네요. 네, 여러분도 저 다 쓰셨어요? 네, 쓰셨다고 생각하고 넘어가 볼게요. 교재에 나온 예시는 지금까지 다이어트를 위해 시도한 거, 과거의 경험 중 긍정적인 것을 탐색해 본다. 여러분들도 다이어트를 하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은데 다이어트는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네. 저의 앞에 목표, 영어 회화를 이제 효과적으로 배우기 위한 그 방법을 결정하는 게 저의 목표인데, 그럼 저도 이제 제 상황에서 현실을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그것과 관련한 저의 현실 점검은 이거예요. 지금까지 영어 공부나 혹은 다른 공부를 위해서 내가 시도해 본 게 뭐지? 그리고 그때 잘 된 게 뭐였지? 이거를 탐색해 보는 거예요. 왜냐면 과거에 잘 된 것들을 지금 적용을 하면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네. 그랬을 때 저는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전화 영어, 스페인어 공부, 인강 듣기. 이게 좋았다 이렇게 기억이 나는데 전화 영어가 좋았던 이유는 전화 영어는 제가 이렇게 짧은 시간, 뭐 한 10분 이내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부담스럽지 않아서 좋았던 것 같아요. 물론 이걸로 막 영어 회화가 막 늘진 않았지만 외국인하고 대화하는 거에 있어서 좀 마음이 편해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 스페인어 공부도 이제 제가 했었는데 이거는 진짜 짧게 한 3, 4개월? 왜냐면 스페인 여행을 갈 일이 있어서 가기 전에 인사말 정도는 할 수 있어야겠다 싶어서 재미로 했었는데 요거를 제가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했어요. 저는 영어 회화나 그러니까 외국어를 인강으로 처음 들어봤는데 이 스페인어 공부를 초보 과정을 인강으로 하루에 한 20분 정도씩 들어봤는데 그때 너무 재밌게 공부가 잘 된 거예요. 그래서 물론 스페인에 가서 실제로 제가 스페인어를 배운 걸 거의 써먹진 않고 거의 뭐 인사말 아니면 꼭 감사합니다. 요 정도만 했었긴 하지만 그래서 내가 이렇게 좀 시간적인 부담이 없고 좀 재미있고 인터넷 강의처럼 아무 데서나 들을 수 있는 학원에 가는 거는 시간도 막 정해져 있고 바쁠 때는 못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나한테 이런 게 되게 좋았구나 이런 식으로 저처럼 과거에 좋았던 경험을 찾아볼 수 있죠. 네. 여러분 꼭 이거는 과거의 경험이 아니어도 돼요. 현실 점검은 나의 상황이나 이런 걸 점검해 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적은 목표 설정에 대해서 현실 점검을 써보시고요. 그 다음 단계는 대안 탐색. 교재의 예시는 다이어트라서 돈이 많이 들지 않으면서 살이 빠지는 것을 나열해 본다 라고 되어 있어요. 뭐예요? 꾸준히 할 수 있고 부담이 없고 재미있는 방법을 찾아서 나열해 본다. 이거는 저의 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영어 회화 공부를 하려면 일단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매일 하려면 안 부담스러워야 돼요. 매일 이거를 1시간을 한다? 그러면 좀 시작하기가 어려운데 이거를 매일 10분만 한다? 이러면 훨씬 부담이 적기 때문에 네. 그리고 좀 재미가 있어야 우리가 계속 할 수 있죠. 그거를 찾아서 나열을 해보면 제 생각에는 학원을 가는 것보다는 전화 영어나 인터넷 동영상 강의를 듣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본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도 대안 탐색을 여러분 걸 한번 해보시고 그 117쪽에 보면 이 대안 탐색 시 고려할 사항인데 이거는 다이어트를 예시로 했을 때 고려할 사항인 거고 여러분도
본인이 어떤 목표 설정한 거에 대안을 탐색할 때 그때 자기만의 어떤 고려해야 될 부분들을 따로 또 적어 보세요. 네.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되게 지금까지 생각 못했던 좋은 방법이 떠오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것도 한번 적어봤는데 이거는 교재에 나온 다이어트 관련된 고려사항이고 저의 그 영어 회화 공부에 대한 고려사항을 제가 써본 거는 될 수 있으면 돈이 들지 않을 것. 이거는 여기랑 똑같아요. 저도 별로 영어 공부에 큰 돈을 들이고 싶지는 않아서. 그리고 이것도 똑같아요. 시간 제약을 받지 않을 것. 그래서 저는 뭐 제가 운전할 때 듣는다거나 뭐 길을 걸어가면서 듣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틈틈이 할 수 있는 게 저의 현재 라이프 스타일에는 필요한 것 같고 중요한 건 재미가 있어야 돼요. 재미가 없으면 굳이 그 공부를 누가 운전하면서 하고 싶겠어요. 차라리 라디오를 듣거나 아니면 뭐 산책하거나 이럴 때 누가 이걸 듣고 싶겠어요. 그쵸? 그리고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사실 영어 실력이 조금은 향상이 돼야 되겠죠.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저의 고려 사항으로 적어 봤습니다. 그 다음 이거 우리 하지 않았나? 4단계. 네, 4단계. 슬라이드가 똑같은 게 2개 들어갔네요. 4단계는 이제 그걸 지금까지 했던 목표 설정, 현실을 점검하고 대안을 탐색한 걸 토대로 실행 계획을 짜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재 예시는 건강을 해치지 않으면서 다이어트 할 수 있는 일들 중에 이번 주에 할 수 있는 일은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이고 실천할 수 있는 걸 찾아내서 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저는 이제 꾸준히 재미있게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할 수 있는 영어 공부 방법 중 이번 주에 할 수 있는 일은 이렇게 정해봤어요. 그랬을 때 이번 주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바로 요거를 신청해서 수강을 시작하는 게 내가 이번 주에 할 수 있는 일이고 매일 30분은 이거를 듣기 요렇게 저는 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도 한번 써봤어요. 이것도 여러분들 교재 117쪽에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이 표에 따라서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의 실행 계획은 땡땡땡땡 인터넷 영어 강의를 수강하고 매일 30분씩 듣는다. 이게 저의 실행 계획인 거예요. 요새 이렇게 좀 재미있으면서 쉽고 따라하기 좋고 이런 인터넷 영어 그런 프로그램 되게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보니까 되게 재밌어가지고, 그거는 다른 영어 공부랑 다르게 꾸준히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뭐 책을 보면서 하거나 이런 건 좀 혼자 할 때 재미도 없고, 뭐 학원 가는 거는 사실 시간을 제가 내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일단 이 계획에 대해 내가 평가를 해볼게요. 구체적인 계획인가? 구체적인 편이네요. 그쵸? 무엇을 어떻게 할 거고 시간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게 다 나와 있으니까 측정 가능한가? 측정 가능하죠. 왜? 내가 일주일 동안 몇 번 수강했는지를 측정할 수 있잖아요. 이번 주에는 내가 뭐 5번, 열심히 한 날은 5번 이번 주에 수강했다. 이번 주엔 내가 바빠서 이틀밖에 수강을 못했다. 이런 식으로 평가가 가능하고 달성 가능한가? 제 생각에는 70%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주말을 빼고 일주일을 5일로 봤을 때 70%면 저는 3.5잖아요. 5, 7이 35. 이건 3.5라는 거는 내가 일주일에 3일에서 4일은 이걸 해야 된다는 건데 제 생각에는 뭐 달성 가능할 것 같아요. 현실적인가? 현실적이죠. 왜냐면 뭐 비용도 저렴하고 한 달에 한 2, 3만 원 정도로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비용이 저렴하고 이제 인터넷으로 하다 보니까 실시간 아무 때나 뭐 장소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고 네. 그리고 실행 기간은 저는 이제 1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이런 실행 계획을 한번 또 평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면 우리가 되게 합리적으로 목표와 실행 계획을 정해서 이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결국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까지 가게 되는 것 같아요. 네.
13주차 과제는 지난 주차에 들었던 진로 의사결정 유형검사 우리 했던 거 113쪽 이거에 대해서 좀 적어보시는 게 13주차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 검사한 내용을 토대로 나의 유형이 무엇인지 쓰고 앞으로 더 개선할 부분 나에게 그런 게 있으면 적어보시고 A4 한두 페이지 이내로 하시고 기한은 이번 주 토요일까지.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14주차 강의 이어서 들으시고 14주차 그 과제랑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14주차 강의도 잘 들어주세요.